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배우자감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누군가는 경제적인 능력일 거고, 누군가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외모일 거고, 또 누군가는 착하고 나와 잘 맞는 성격이겠죠.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나랑 잘 맞는 게 가장 중요한데 또 내가 인간적으로 존경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는 그런 남자를 배우자로 얻고 싶었어요. 이성적인 감정도 중요하지만 내가 배울 점이 많은 사람과 함께 살면 제 스스로도 발전이 되고 서로에게도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남자와 결혼을 선택했을 때만 해도 저는 그 남자가 제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넘치고 자기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키는 그런 믿음직스러운 남자 말이죠.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건데 결혼 1년 만에 참 대단한 착각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남편은 제가 원했던 배우자 상과는 완전 딴판인 남자였으니까요. 이제는 좀 더 홀가분하게 말할 수 있게 된 지난 결혼 생활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가족들과 식품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말 그대로 가족회사인데요. 저희 부모님, 이모와 삼촌, 저랑 제 남동생까지도 그 회사에서 일을 하거든요. 초반에는 정말 가족 회사였고 이제는 가족이 아닌 직원분도 있지만요. 저희 부모님 두 분이서 창업을 해서 운영하시던 회사였고 그 후에 이모와 삼촌이 들어오셨고 저도 대학교 졸업 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고 곧장 부모님의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전공을 살려서 회사에서 필요한 업무를 맡게 되었죠. 저희 회사는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조리식품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매출이 엄청 높고 잘 나가는 그런 회사는 아니었고 가족들끼리 소소하게 으쌰으쌰 힘내서 운영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저는 제 전공을 살려 디자인 및 마케팅 담당을 했어요. 제 직책은 마케팅 실장인데 사실상 직원이라곤 아르바이트생 1명뿐이라서 그냥 직책만 실장이었습니다. 제 동생도 군대 제대 후 합류해서 물류와 택배 관련 일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부모님 회사에서 일한다고 하면 금수저 집안이냐는 오해도 받지만 저희 집은 평범한 수준이고 저도 그냥 일반적인 중소기업 월급쟁이 수준으로 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남자를 알게 되었어요. 친구가 아는 친한 오빠였는데 우연히 만남을 갖게 되었고 자리도 갖게 되었어요. 그 친한 오빠라는 남자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감 넘치는 행동과 매너 있는 말투 등이 기억에 남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날 첫 만남이지만 대화가 잘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본인의 얘기를 했는데 듣고 있으니 열심히 살았구나. 나이에 비해 경험이 많구나 싶더라고요. 열심히 사는 사람을 보고 있자면 멋지다는 감정도 들고 나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렇기에 그 남자의 첫인상이 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남자와 저는 그날의 인연으로 친한 오빠 동생 사이가 되었고 한 번씩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자기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본인의 가정사나 가족관계, 현재 하는 일 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곧잘 했습니다. 그 남자는 자기 집은 평범한 혹은 좀 못 사는 정도의 형편이라고 했어요. 연년생 여동생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결혼을 일찍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동생은 나름 여유가 많은 집에 시집을 갔었고 자식도 낳았는데 결혼 6년 만에 이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위자료 겸 아이를 여동생이 키우는 조건으로 여동생 전 시댁에서 2억 정도의 돈을 줬다고 했고 여동생은 그 돈으로 좀 오래된 아파트를 하나 사서 아이와 살고 있다고 했죠. 어머님은 가정주부시고 아버님은 동네에서 작게 철물점을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그 남자는 자기 집이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게 너무 안타까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집의 장남으로서 가족들을 호강시켜 줘야겠다 결심을 했었대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전액 장학금 받으며 대학도 들어가고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단기 유학도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턴십이나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해서 여러 경험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분에 외국에서 지낸 경험도 꽤 있고 영어도 수준급이었습니다. 그런 경력을 살려서 꽤 괜찮은 기업에 들어갔었다는데 1년 다니고 그만뒀다고 했어요. 자기는 남 밑에서 일할 성격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죠. 그러면서 본인 사업을 시작했는데 수입 수출 관련 사업이었고 나름 루트와 거래처를 잘 개척해서 나름 잘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이 참 멋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부모님 회사로 들어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남자 같은 다양한 사회적 경험이 없었거든요. 저한테 없는 부분이라 더 멋지고 대단해 보였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남자와 만나서 대화하는 게 좋았고 그 남자도 제가 좋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만나다가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 사귀고 결혼도 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마음이 잘 맞았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죠. 신혼집은 그 남자가 봐둔 아파트로 하기로 했는데 조금 모자라는 잔금만 제가 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치면 남편 돈이 80 넘게 들어가고 제 돈이 나머지로 들어간 셈이죠. 그래서 명의도 남편 명의로 했었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 그리고 결혼 초창기까지만 해도 남편의 사업이 훨씬 잘 됐고 버는 돈도 남편 돈이 훨씬 많았어요. 물론 저는 부모님의 사업장에서 월급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 직접 사업을 하는 남편과는 벌이에서 비교가 안 됐겠지만요. 하여튼 그렇게 결혼을 했고 초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뒤 저희 회사 식품을 유명 유튜버가 소개하면서 갑자기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번 입소문을 타자 여러 유튜버들도 저희 식품을 이용했습니다. 보통은 홍보비를 주고 홍보를 맡겨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알아서 저희 제품을 이용해 주었고 큰 홍보가 되었던 거죠. 저는 그때까지 유명 인사를 이용한 마케팅은 안 할 생각이었는데 그 파급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더라고요. 저희 식품은 순식간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판매량도 엄청났습니다. 단기간 동안의 매출이 엄청나더라고요. 저랑 저희 가족은 이건 기회다 싶었고 판매가 잘 되는 인기 식품의 물량을 맞추려고 박차를 가하면서도 신메뉴도 열심히 내놓았어요. 그리고 그런 제품들이 인기를 끌면서 기존의 제품들도 덩달아 인기가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그 기세를 몰아 신제품이나 기존의 인기 제품도 유튜버 마케팅을 진행했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한번 물살을 타니까 정말 잘 되더라고요. 시기와 운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로 10년 벌 거 1년 안에 다 벌었다 싶을 정도로 매출은 급성장했습니다. 저는 그맘때 신혼인데도 집에 잘 못 들어갈 정도로 바빴고 저희 가족 모두 회사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일에 매진했어요. 추가적인 직원도 그때 뽑았고요. 저희 집 사업이 잘 되니까 당연히 너무 잘된 일이고 저희 부모님도 드디어 빛을 보시는구나 싶어서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참 엉뚱하게도 오히려 저희 집 사업이 잘 되어가던 무렵 남편이 하던 사업에는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사업을 좀 더 키우고 싶었던 남편은 투자를 했지만 일종의 사기를 당했고 잘 유지되던 거래처들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잘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의 사업에는 제대로 급제동이 걸린 거였죠. 사업이 어려워진 초반까지만 해도 남편은 그래도 잘 될 거라고
이런 위기는 금방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에게도 농담조로 자기라도 잘 돼서 다행이다. 결혼 잘했다. 내가 망하면 당신이 나 먹여 살리면 되겠다 라는 소리도 했었으니까요. 저도 웃으며 그렇게 하자고 했죠. 하지만 남편의 사업은 계속 내리막길이었고 상황은 갈수록 안 좋아졌습니다. 저도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안타까웠죠. 그런데 자존심 강한 남편은 본인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언젠가부터 저한테 화가 난 듯 굴기 시작했습니다. 비꼬는 말을 자주 했고 짜증과 화가 정말 많아졌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사업도 안 되고 힘들어서 그렇다고 말은 하는데 그 화풀이를 저에게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저도 다툼이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고 싸움도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아이 문제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빨리 가지자고 했고 저는 회사 일도 한창 바쁘고 결혼한 지 오래 안 됐으니까 천천히 가지자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우리 부모님 생각은 안 해? 연세도 많으시고 손주 계속 기다리시잖아. 결혼한 지 뭐 얼마나 됐다고. 아직 1년도 안 됐잖아. 혼전 임신으로도 아이 가지고 허니문 베이비로도 가져. 이 정도면 많이 된 거야. 어쨌든 나 지금 회사 일도 너무 바쁘고 자기도 알잖아.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 되고 우리 집도 일을 계기로 사업 확장도 좀 시키고 싶고. 그래, 바쁘시겠지. 얼마나 잘 나가는데 오죽 바쁘시겠어. 왜 자꾸 비꼬고 그래? 너 내가 말은 안 했는데 회사 일 한다고 집안일이고 나한테고 우리 부모님한테까지 너무 신경 안 쓰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신경을 안 써. 봐봐.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우리 부모님한테 전화는 드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드려. 그리고 내가 안 해도 어머님 아버님이 하시잖아. 그럼 입장 바꿔서 오빠는? 오빠는 우리 부모님한테 전화 한 번 드린 적 있어? 참나. 그러니까 네 말은 똑같이 하자. 무조건 뭐든지 반반하자. 공평하게 하자. 뭐 그거야? 나도 일하고 바쁜데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그렇지. 오빠 말대로라면 오빠도 우리 부모님한테 연락하는 게 공평한 거지. 참나. 너 공평 참 좋아한다. 야, 근데 그거 알아? 애초에 너랑 나랑 결혼부터가 공평하지가 않았어. 이 집 기억 안 나? 내가 80% 정도는 냈어. 그렇게 공평 좋아할 거면 너랑 나랑 50대 50으로 반반 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집값 가지고 치사하게 나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유치하게 굴어?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그리고 너 아이 안 가지려고 하는 것도 나 기분 나빠. 너 결혼 전에 뭐라고 했어? 아이 빨리 갖고 싶다고 했잖아. 그때는 이렇게 바빠질 줄 몰랐잖아. 아니, 솔직히 말해봐. 바빠져서 그런 거야? 아니면 우리 애 안 낳고 싶어진 거야? 그건 또 뭔 소리야? 내 사업 요즘 안 좋아지는 거 보니까 나랑 결혼 잘못했다 싶고 아차 싶은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애 안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고. 뭐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랍다 못해 소름이 돋더라고요. 결혼 전까지는, 아니 결혼 초기만 해도 몰랐던 남편의 자격지심과 열등감은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본인의 사업이 잘 안 되면서부터 특히 저에 대한 열등감이 굉장히 커졌어요. 원래는 털털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그맘때는 더 이상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죠. 저희 집 사업이 잘 돼갈수록 아이러니하게도 남편과 제 사이는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걷잡을 수가 없이 악화가 되었고 남편은 해결해 본다고 집에 잘 안 들어오거나 술을 마시는 일도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저랑 결혼하기 전까진 괜찮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됐다며 자기 운을 제가 뺏어갔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하는 겁니다. 저도 당연히 화가 났죠. 힘든 건 알겠지만 억지를 부려도 정도껏 부려야 되는 건데 본인 사업이 어려워지는 걸 왜 제 탓을 하나요?
하지만 남편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듣고 온 건지 아니면 혼자서 그 생각에 매몰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도 저를 원망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지금 되게 괜찮은 아이템이 있는데 이걸 들여오면 자기 사업이 다시 좋아질 것 같다고. 그런데 돈이 좀 필요하다면서 돈 가진 거 있으면 투자를 좀 하라는 거예요. 사실 부모님 사업이 잘 되면서 저한테도 인센티브 명목으로 돈을 많이 주시긴 했지만 어딘가에 투자를 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남편에게 제안을 했죠. 오빠, 그러지 말고 오빠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이잖아. 지금 하는 사업은 리스크도 너무 크고 상황도 어려우니까 차라리 정리하고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게 어때? 장인어른 회사에 나도 합류하라고? 자기가 외국어도 잘하고 그런 쪽으로 빠삭하잖아. 요즘 유튜브에서 우리 식품 흥해서 외국 사람들도 관심 많은 것 같던데 차라리 오빠가 그런 쪽으로. 됐어. 나는 내 사업 포기 안 해. 너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 쉽게 말하다니 내 딴에는 더 좋은 방향으로. 내 사업 때려치우고 너네 회사 들어가는 게 더 좋은 방향이야? 너 지금 좀 잘 된다고 너무 우쭐하지 마. 나는 불과 반년 전만 해도 잘 나갔거든? 왜 말을 그렇게 꼬아들어? 나는 더 좋은 쪽 방법이 없나 싶어서 제안하는 거잖아. 아, 됐다고. 내가 너네 회사 같은 그런 구멍가게에서 일하려고 전에 다니던 대기업 퇴사한 줄 알아? 너, 나 무시하지 마. 나 지금이라도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대기업도 들어갈 수 있어. 내가 읽어놓은 사업 포기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발 동동하는 거라고. 라면서 화를 막 내는 겁니다. 저도 너무 기분 나쁘고 어이없었죠. 어쨌든 결혼했으니 다 같은 한 가족이고 저랑 같이 일을 하는 셈이니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너무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했습니다. 남편도 제 제안을 기분 나빠했고 저 역시도 남편의 과한 반응이 이해가 안 되고 기분이 나빴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한 집에 있으면서도 서로 대화도 안 하고 냉전인 상태가 많았죠. 그러던 중 남편은 아주 황당한 소리를 제게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의 지분을 반반으로 해서 공동명의로 바꾸자는 거예요. 자기가 80% 냈고 제가 20% 정도 낸 셈인데 그중 자기가 더 낸 30%는 돌려받고 싶다면서요. 본인이 저랑 무슨 사업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아니고 결혼한 부부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집값을 본인이 더 낸 게 아까웠는지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진짜 왜 이러는 거냐고 하니 자기는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이라도 받아야겠대요. 제가 도움 못 주니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도움은 그것뿐이래요. 집이 엄청나게 비싼 집인 것도 아니고 자기가 더 낸 30% 기어코 저한테 내놓고 반반 하자는 게 너무 치사스럽고 징글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럴 필요 없고 당신 돈 통째로 다 돌려주겠다. 그리고 이 집은 아예 내 단독 명의하고 내 소유로 하겠다라고요. 저도 너무 열받아서 그렇게 말을 했고 남편은 오히려 좋다고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세상 천지 신혼집 자기가 좀 더 냈다고 와이프한테 돈 돌려달라는 인간도 있나요? 너무 기가 막혔죠. 저는 부모님께 이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혼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만큼 남편과 제 사이는 안 좋았고 앞으로도 괜찮아질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혼을 대비해서라도 차라리 그 집은 내 소유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라도 가질 만큼 그 집은 위치나 주변이 괜찮기도 했고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도 저를 도와주신다고 했고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돈에 부모님 도움을 받아 남편이 집 살 때 냈던 돈은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명의도 제 명의로 바꿨어요. 남편에게는 이제 이 집에 대한 권리는 전혀 없다고 이건 내 집이라고 그랬죠. 남편은 알겠다고 월세라도 줘야 되느냐 깐족거리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그 집을 제 소유로 바꿨는데 그참에 부분 리모델링도 진행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맘때 저한테 받은 돈으로 새로운 아이템 계약차 외국으로 자주 나가던 때라서 어차피 집이 잘 비워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겸사겸사 친정에서 지내면서 평소에 아쉬웠던 부분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조금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 강마루가 뜬 부분이 좀 있었고 문짝이나 몰딩도 해진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과 화장실도 바꿨죠. 하여튼 그렇게 공사를 했고 하고 나니 훨씬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러던 와중 저희 집 리모델링 공사했다고 하니 신우가 한번 놀러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보고 고쳐놓으니까 너무 예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집 예쁘다고 하니 저도 기분 좋았는데 신우가 뜬금없이 저희 남편더러 너무 예쁘다. 하여튼 오빠 능력도 좋아. 그러는 겁니다. 저는 좀 황당했죠. 다 제 돈인데 오빠 능력이 좋다고 말하니까요. 사실 남편은 본인 힘든 얘기, 사업 어려워진 얘기 같은 걸 시댁 식구들에겐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걱정하실 거고 말해봤자 도움받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하냐는데 제가 보기엔 시댁 식구들이 워낙 남편한테 잘난 장남, 우리 집 귀둥하면서 추켜 세워주니까 그 맛에 힘든 소리는 아예 안 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하여튼 그래서인지 신우도 남편 사업 고꾸라지는 상황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신우는 그날따라 우리 집 좋다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자기도 여기로 이사 오고 싶다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사는 곳은 동네도 너무 후지고 학교도 너무 멀다면서 여기는 학교도 가깝고 동네 분위기도 좋아서 원래도 마음에 들었는데 집안을 고치니까 더 마음에 든다고 호들갑이었죠. 그래서 제가 아가씨 지금 사는데 정리하고 여기 들어오기는 힘들어요? 집값이 차이 나잖아요. 못해도 2억은 더 있어야 되는데. 아가씨 지금 사는 집이 2억 정도 돼요? 네. 근데 나 궁금한 게 애초에 거길 왜 들어간 거예요? 본가하고도 멀리 떨어져 있고. 내 친구가 거기 재개발 이슈가 있다고 해서 그 말 믿고 들어갔죠. 걔가 그런 걸로 돈을 좀 벌었던 애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벌써 몇 년 살았는데 그런 얘기도 맨날 카더라로만 돌고 내가 내 발등 찍은 거죠 뭐. 그리고 아파트가 마음에 안 드니까 살면서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나도 이런 데 살고 싶은데. 그러길래 저도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신우가 언니 그냥 여기서 같이 살면 안 돼요? 두 식구 사는데 이 집은 너무 크잖아. 그러는 겁니다. 저는 좀 황당해서 보는데 오히려 신우가 더 펄쩍 뛰더라고요. 아, 왜 정색을 하고 그래요? 장난인데 무슨 말도 못하겠네. 내가 같이 살자고 하는 게 그렇게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놀라서 그런 거죠. 놀랄 게 뭐 있어요? 어차피 언니나 오빠나 일한다고 바빠서 집도 내내 비우면서 여기 방도 많구만. 하나는 나랑 우리 진영이랑 쓰면 될 것 같은데. 말은 농담이라는데 전혀 농담이 아닌 말투로 자꾸 저러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런 소리는 왜 하나 싶더라고요. 세상 어느 천지 어떤 여자가 애 딸린 신우랑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싶겠나요? 신우 본인이라면 그렇게 하겠나요? 어차피 안 되는 것을 왜 사람 불편하게 저런 실없는 소리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한 줄 알았던 신우는 그 말이 진심이었나 보더라고요. 어머님한테 그 얘기를 전한 겁니다. 어머님도 제게 연락이 와서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도 처음엔 혜경이가 그 소리를 하길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했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뭐 마냥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 뭐가요, 어머님? 아니, 그렇잖아. 너나 윤호나 일하느라 바쁘고 집도 비워놓고. 그럴 바에야 혜경이가 거기서 좀 같이 사는 건 어떻겠나 싶고 진영이 학교 문제 때문에.
어머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같이 사는 문제가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안 부딪히게 지가 조심한대. 지가 집안일도 많이 한대. 그게 되나요?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되는데 어떻게 안 부딪히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가씨도 본인 집이 있잖아요. 본인 집 놔두고 무슨 저희 집에서 지낸다고 그러세요. 저희 집이 엄청 크기라도 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라 진영이 학교 문제 때문에 그런다잖아. 지금 거기 살고 있는 데는 좀 언덕이라 위험하기도 하고 학교도 너무 멀어. 혜경이도 데려다 주기 너무 힘들대. 하여튼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차라리 아가씨 지금 살고 있는 집 처분하고 대출을 좀 내서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로 오는 게 어때요? 2억이나 더 대출해야 갈 수 있다는데 2억이 누구 집 똥개 이름이니? 네가 내줄 거야? 요즘 너네 집 장사 잘 돼서 돈 엄청 번다며. 그럼 돈 잘 버는 네가 좀 내주련?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저한테 맡겨놨나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네가 좀 내주라는 말을 하나요? 저한테는 뭘 해주신 게 있다고요. 가뜩이나 남편하고도 사이 안 좋아서 이혼 진지하게 고민 중인데 시어머니까지 저런 소리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었죠. 저는 하여튼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하고 끊었는데 생각할수록 신우의 제안도 너무 황당하고 뻔뻔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으면 신우도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남편한테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차피 낮에 비어있는데 신우가 여기 와서 좀 지내면 안 되느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너무 당당하게 하니까 오히려 내가 이상한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싫다고 했는데 남편은 저한테 이기적이고 지 생각밖에 안 한다며 제가 이런 여잔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랍니다. 결혼해서 시댁 식구들을 생각하는 게 눈꼽만치도 없다면서요. 누누이 말하지만 남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은 뭘 그렇게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 잘한다고 저런 소리를 하는지. 신우 때문에 남편과 또 다투게 되었고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 1년 차인데 냉정과 싸움을 반복했습니다. 너무 지치더라고요. 차라리 아니다 싶을 때 끝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진지하게 이혼 얘기를 꺼냈는데 남편 역시도 저랑 같은 생각이더라고요. 살아보니 저랑 너무 안 맞고 자기를 이해해주거나 응원해주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제가. 그래서 자기도 저한테 정 떨어진 지 오래고 우리의 미래가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반성하고 노력하면 자기도 다시 생각해 보겠지만 저 역시도 이혼 얘기를 꺼내는 거 보니 우리 사이는 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럼 이혼하는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이혼을 하기로 했고 이혼 서류도 함께 썼죠. 이혼하는 게 좋은 일도 아니고 당연히 가슴 아프고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결과는 1년 겨우 채우고 이혼이니까요. 남편이랑 끝을 낸다는 게 슬프다기보다 이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저희는 각자 집에는 각자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없고 집도 어차피 제 소유로 바꿨기 때문에 협의하고 나누고 말고 할 것도 없었어요. 남편은 사업 계약 문제 때문에 장기 출장을 간다고 했는데 거기 갔다 와서 자기 짐을 다 빼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알겠다고 했죠. 결혼 그 초반 빼고는 거의 싸우거나 냉전으로 지냈던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이혼을 합의하고 나서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았습니다. 물론 남남이 되기로 했기에 싸우고 에너지 낭비할 이유가 없어서 그랬겠지만요. 그렇게 남편은 출장길을 떠났고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부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명절 다가오는데 저번에 샀던 선물은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요. 저는 좀 황당했죠. 남편이 아직 얘기를 안 드렸나 싶더라고요. 어머니 아직 얘기 못 들으셨어요? 뭘 들어?
저는 속으로 출장 갔다 와서 얘기할 건가 보다 싶었죠. 그래서 그냥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직접 말하면 되는데 제가 괜히 얘기하고 피곤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니요, 아무것도. 윤호 씨가 다음 달 초에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오래? 네, 그때 얘기하고 전화 드릴게요. 알았다. 저는 착잡한 기운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는 진작에 다 말씀드렸는데 남편은 아직까지도 얘기를 안 했구나 싶었죠. 남편이 시부모님께 말을 안 하고 출장까지 간 덕에 저는 남편이 돌아오기 전까지 시부모님의 전화를 계속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싶었고요.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며칠 뒤 어머님이 또 전화가 왔습니다. 네, 어머님. 나다. 바쁘니? 어머님은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몹시 들떠 있었고 기분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뭐 똑같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너한테 고맙다고 전하려고. 저한테요? 뭘요? 쉬운 결정 아닌데 고마워. 혜경이도 정말 고마워하더라. 무슨 말씀이세요? 너네지. 혜경이 살라고 싼값에 넘긴다고 했다며. 너네는 사돈이 해주신 집에 들어가고. 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저는 처음엔 어머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얘가 왜 못 알아듣는 척을 하고 그래? 아니요, 어머님.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저희 집을 뭐 어쩐다고요? 너네지. 4억짜린데 1억만 받고 혜경이한테 넘긴다고 그랬다며. 네? 저는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린가 해서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제가 언제요? 너는 몰랐어? 윤호가 그렇게 한다고 했다던데. 윤호 씨가요? 저는 전혀 금시초문이에요. 그래? 아니, 그런 걸 왜 윤호 혼자 결정을 하지? 너한테 얘기 좀 해주지. 아무리 윤호 거래도 너랑 같이 사는 집인데. 윤호 씨가 저희 집을 판다고 했다고요? 그렇다니까. 윤호가 돈 급하다고 해서 혜경이가 그 집 담보로 대출 받아서 윤호 주고 그 집도 내놨어. 정리한다고. 그러니까 아가씨가 대출까지 받아서 윤호 씨한테 돈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니까. 너는 이런 걸 윤호랑 아예 얘기 안 했니? 윤호가 그동안 말은 안 해서 우리도 몰랐다만 사업이 좀 어렵고 그렇다면서. 그래서 돈 필요하다고 혜경이한테 그 돈 받고 집 넘긴다고 그랬다던데.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럼 저희는요? 윤호 말로는 사돈댁이 투자 목적으로 사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간다고 했다면서. 너네 친정이랑 가까운 데로. 그래서 나도 잘 됐다고 그랬지. 저는 기가 막혀서 뒷목이 확 땡겨오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사둔 아파트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투자 목적이라기보다 동생 결혼할 때 주겠다고 마련하신 거였어요. 저한테는 지금 집 사라고 돈을 이미 보태주셨기 때문에 동생 몫으로 그 집 사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없는 얘기까지 지어내서는 신우한테 돈을 받아낸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뭔가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결혼 생활을 1년 동안 했던 제 남편이 어떻게 가족을 두고 이런 사기를 펼치나요?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말문까지 막혔죠. 그런데 어머님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뻔뻔하게 나오시는 겁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너네 집 윤호 거잖아. 주인인 윤호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뭐 어쩔 거야. 너도 그냥 따라야지. 네? 어머니, 이 집 저랑 윤호 씨랑 같이 사는 집이에요. 어떻게 일방적으로 결정한 일에 저는 그냥 따르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윤호가 산 거고 윤호 명이잖아. 지도 마침 돈 필요하기도 하고 또 동생한테 좋은 마음으로 그 집 넘기고 싶기도 했나 본데 네가 그렇게 난리칠 건 뭐니? 들어갈 데가 없는 것도 아닌데.
애초에 윤호가 마련한 집에 들어가서 살았고 이제는 너네 부모님이 해주시는 집에 좀 들어가 살면 어때? 너네 집 회사 요즘 잘 된다며. 우리 윤호도 그 덕 좀 보자. 어머님은 그 집을 제 명의로 아예 바꿨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일단 어머님하고 길게 얘기할 게 아니다 싶어서 전화 끊으시라고 했죠. 그리고 신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네, 언니. 방금 어머님한테 엄청 황당한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이에요? 아가씨가 저희 집을 1억에 산다고요? 네. 아가씨, 이거 전부 오빠가 자기 마음대로 한 짓이에요. 나는 동의한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어요. 아가씨도 그래요. 아무리 오빠라고 해도 4억이나 되는 집을 1억에 팔라는 게 말이 돼요? 언니, 왜 저한테 그러세요? 엄밀히 그 제안은 오빠가 먼저 했어요. 우리 집 1억에 살래? 라고요. 그리고 오빠가 새언니가 이렇게 난리칠 거라곤 했어요. 근데 어쨌든 오빠가 파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던데요? 뭐라고요? 어찌됐든 집주인인 오빠랑 저 계약서 썼고요. 오빠한테 1억도 넘겼어요. 지금 집도 내놨고요. 저희 집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이 계약만 하면 싹 팔고 바로 들어갈 거예요. 이미 이삿짐 센터도 다 알아놨고요. 하면서 혼자 집 팔고 이사 들어올 준비까지 한다는 겁니다. 아니, 누구 맘대로요? 언니, 톡 까놓고 그 집 오빠 집이잖아요. 결혼할 때 오빠가 거의 다 해온 거 아니에요? 권리를 주장해도 오빠 몫이죠. 아가씨, 나이도 적지 않고 애까지 키우는 엄마가 그렇게 철딱서니가 없어서 어떡해요?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그런 말에 혹하는 것도 그렇고 제대로 뭘 알아보지도 않고 종이 쪼가리 계약서 하나 대충 쓰면 끝인 줄 알아요? 오빠가 말하더라고요. 언니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다 예상했어요. 어쨌든요, 언니. 그 집은 오빠 거고 저는 당사자인 오빠랑 계약했거든요. 그 집 제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는 오빠랑 얘기하시고 그 집은 비워줄 준비하세요. 뭐 들어보니 사돈어른이 장만한 집 있다고 거기 들어간다면서요. 언니는 거기 들어가면 되면서 왜 우리 오빠 집으로 언니가 난린대요? 만약 이거 물으면 나도 가만 안 있어요. 법적으로 책임 따질 거예요. 하면서 저한테 앙칼지게 따지는데 기가 막혔죠. 아가씨, 아니, 야, 조혜경, 너 사태 파악 좀 해. 뭐라고요? 언니 지금 말 다 했어요? 막 나가자는 거예요? 나 너네 오빠랑 이혼 서류 접수했거든? 이혼한다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집 너네 오빠 거 아니야. 내 거야. 너 등기부 등본도 안 떼봤니? 100% 내 소유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왜 언니 거예요? 분명 결혼할 때 오빠가 산다고 했고 언니는 모자란 거 조금 냈다고 했는데? 너네 오빠가 하는 사업이 쫄딱 망해서 돈 필요하다고 이 집에서 지가 더 낸 몫은 내놓으라더라.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다 주고 이 집에 대한 권리 없다고 그랬어. 한마디로 너네 오빠한테 나머지 돈 다 줬고 이 집 내 거야. 내 단독 명의. 이 집에 너네 오빠 몫은 1%도 없다고. 네? 아니 그럼 나한테는 왜? 네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최악으로는 너네 오빠가 너한테 사기친 걸지도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러지 말고 너네 오빠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어떻게 된 건지. 나 니네 오빠랑 이혼 서류 접수까지 했어. 이제 남남이라고. 신우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고 전화를 황급히 끊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 후에 남편에게 전화를 해봤죠. 남편은 제 전화도 잘 안 받더라고요. 신우도 연락 와서 오빠가 전화를 잘 안 받는다며 어쩌냐고 하는데 작정하고 일 저지른 건 지네 오빠인데 그걸 왜 나한테 그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아예 몰랐던 사실인데요. 신우는 자기 전 재산이고 1억 대출받아서 줬는데 오빠가 왜 연락이 안 되냐고 계속 펄쩍 뛰었습니다. 저는 설마 가족 등을 처먹을까 싶어서 일단 기다려 보라고 했는데 한참 뒤에야 남편이 신우에게 연락 와서 한다는 말이 자기가 너무 돈이 급해서 그랬다면서
다시 사업 재개되면 1억에 이자까지 얹어서 돌려줄 거라면서 신우에게 미안하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신우는 다 필요 없고 어떻게 동생한테 사기를 치느냐며 돈 내놓으라고 했고 남편은 사기는 무슨 사기냐 돌려줄 테니 좀만 기다려라 그러고 또 연락두절이 됐습니다. 당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부모님도 뒤집어졌죠. 아들 내외가 갑자기 이혼한다는 사실도 충격인데 그렇게 믿던 장남이 동생에게 사기 아닌 사기를 쳤다는 것에 더 충격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시부모님과 신우가 저에게 하는 말은 더 어이없었어요. 너네가 같이 벌인 일 아니냐며 신우 돈은 저한테 책임지고 돌려주라는 겁니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그나마 느꼈던 안타까움마저 사라지더라고요. 사기를 친 건 지네 아들인데 무슨 명목으로 저한테 돈을 주라는 건지 이미 이혼한다고 서류까지 접수한 사이인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한테 연락 마시고 아들한테 직접 연락하시라고 너무 억울하면 그냥 경찰에 신고하시라고 했죠. 어머님 아버님은 무슨 소리냐며 펄쩍 뛰셨고 하여튼 저는 상관없는 일이니 더 이상 연락 말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서 도대체 어쩔 작정이냐 그리고 언제 들어올 거냐 보냈는데 자기가 다 해결할 거라니 저는 신경 끄랍니다. 자기 집 일이고 저랑은 남남이니 말이죠. 저야말로 바라던 바죠. 괜히 쓸데없는 일에 엮여서 피곤해지나 했는데 저한테 신경 끄라길래 오히려 땡큐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론 정말 신경 안 썼어요. 하여튼 그 후로 남편은 귀국했고 신우랑 뭘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결국 신우는 그 집을 아예 팔고 나머지 돈까지 남편네 사업에 투자를 했대요. 오빠고 뭐고 사기꾼 아니냐면서 그렇게 욕을 하더니 또다시 그 꼬임에 넘어간 건지 그나마 갖고 있던 남은 돈까지도 투자를 한 거였죠. 그리고 신우와 신우 아이는 시부모님 집으로 들어갔다고 하고요. 남편도 거기서 산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속전속결로 이혼이 마무리되었어요. 누구의 유책이랄 것도 없고 혼인기간도 짧은 데다 나눌 재산도 없었기에 남편과 저의 이혼은 간단하게 끝이 났습니다. 책임감과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것 같았던 그 남자의 실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이혼한 거라 아쉽거나 안타까운 마음조차도 안 들더라고요. 그렇게 아예 연락 끊고 지냈고 저는 여전히 부모님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과 둘이 살던 그 집은 저 혼자서 살고 있고요. 전 남편의 지독한 자격지심 때문에 부모님 사업이 잘 돼도 잘 된다는 티도 못 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전 남편의 그릇이 그 정도밖에 안 됐던 사람인 것 같고 저도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 남편이 워낙 말주변이 좋고 입을 잘 터니까 저도 그 남자가 제가 원하는 배우자감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막상 겪어보니 오히려 그 반대였지만요. 아무리 급해도 어떻게 가족한테 그런 사기를 칠 생각을 다 하는지 저랑 만약 더 살았다면 저한테도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도 사기칠 인간이 아니었나 싶어서 그렇게 헤어진 게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신우가 팔았다던 그 아파트요. 재개발 확정이 났다는 얘기가 돌더라고요. 신우가 그렇게 몇 년을 기다려도 조용했는데 막상 신우가 전 남편의 꼬임 때문에 집을 팔고 나니 재개발 확정이 뜬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무슨 표정을 지을지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된다는 말처럼 자기 오빠 거니까 저희 집을 헐값에 내놓으라고 하던 신우는 결국 그나마 있던 본인 재산까지 날린 셈이네요. 뭐 이제는 저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얘기긴 하지만요. 제가 존경할 만하고 배울 게 있을 만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배우자를 찾는 게 아닌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